IMF 외환위기 당시에 준하는 고용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. 조슬기 기자와 고용시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조 기자, 일단 코로나19 여파가 절대적이라고 봐야 할까요? 네,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줄어든 전체 98만 명의 일자리가 이 대면 서비스 분야에서 무려 89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특히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 37만 명, 그리고 22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. 100만 개 가까이 줄어든 전체 일자리의 60%가 이 두 업종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영업자의 어려움, 이번 통계로 확실히 확인된 셈입니다. 연령별로는 일자리 감소 현황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? 대부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20대와 30대 각각 27만 명, 25만 명 줄었고요. 40대가 21만 명, 50대도 1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모두 90년대 IMF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. 또 공공일자리가 줄어든 여파로 60대에서도 15,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렇게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쉰다는 이 사람 역시 37만 명 늘었고요. 취업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같은 기간 23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.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입장을 내놨습니까? 네,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에서 조속하게 9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. 먼저 1사분기 중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하겠습니다. 결국 재정을 동원하겠다는 건데 민간에서 생기는 일자리만큼의 수준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?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구직자를 이 민간 기업과 공공부문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이 대부분을 대신 지원해주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용시장에 개입해 만든 임시 일자리의 한계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, 이번에도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는 이 규제 완화 같은 기업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. 이런 지적을 또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같은 지적이 계속되는데 이번에는 좀 바뀔지 봐야겠습니다.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.